네,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에서 오늘은 1번 항등식을 배우겠습니다. 항등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방정식과 그다음에 항등식으로 나눠집니다.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2x-1은 3에서 x의 값을 구해라. x의 값을 구하는 것이 이제 목적인 거고요. 항등식은 그냥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등식은 뭐예요? 이게 등식이죠. 이런 거. 이거. 그래서 지금 는이 되도록 하는 이 등식이 x가 뭐가 오든 항상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볼까요? 만약 x 더하기 1의 제곱이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다. 이건 원래 우리가 외웠던 식이죠. 그러니까 얘는 x의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항상 성립한다. 이게 항등식이에요. 그러면 얘는 뭘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죠. x 더하기 1의 제곱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구해야 돼요? 이 a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방정식이 나오면 x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항등식에서는 정해지지 않은 개수, 미정계수라고 해요. 미정계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항등식이랑 방정식이 나왔을 때 방정식은 x의 값을 구하라는 거고 항등식은 정해지지 않은 이 개수를 구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다 됐죠? 그래서 한번 정식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또 활동지 작성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라고 하면 되냐면요.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식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x값에 주어진 문자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식이 지금 주어졌을 때 x에 대한 식으로 주어졌다 그러면 그 주어진 식의 문자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질 이제 볼게요. 성질 보기 전에 한번 정리해야 될 거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거 또한 중요합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거랑 같은 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이라는 거는 임의라는 말로 같은 말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임의 x에 대하여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같은 말로 x 값에 관계없이 x의 값이 뭐가 되든 간에 항상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이다.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이다. 그 다음에 임의의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어떤 x 값에 대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여러분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등식 이제 배웠는데요. 이제 항등식을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문제 한번 풀어보려면 이제 항등식의 성질을 알아야 됩니다. 항등식의 성질입니다. 이제 성질을 공부할게요. 성질이 뭐가 있냐면 만약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얘가 항등식이래요.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그러면
여기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다. 이게 성질이에요. 그래서 A가 0, B가 0, C가 0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이다. 그러면 이게 X의 제곱 개수끼리, 그 다음에 개수끼리, 그 다음에 개수끼리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가 A', B가 B', C가 C'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문제를 풀려면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미정계수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미정계수라고 하는 거는 얘가 정해지지 않은 이런 계수를 미정계수라고 하죠. 그러면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얘가 계수와 상수항을 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주어진 등식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미정계수라는 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계수비교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이 있어요. 그럼 언제 쓰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만약에 3x 더하기 b가 ax 더하기 2다 그랬어. 그럼 계수를 비교하라는 거죠. 계수 비교하면 3이랑 a랑 x 앞에 계수끼리 같다.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같다. 그래서 A가 3이고 B가 2다. 이게 계수를 비교한다. 계수 비교법이고요. 그 다음에 수치 대입법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조금 문제로 가볼게요. 이제 A에 x-1 더하기 B에 x 플러스 2가 x 플러스 5인데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랬어요. 그럼 아까 항등식이 뭐라고 했어요? x의 값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식이 성립하고 우리가 구해야 할 거는 목표는 미정계수 구하기다. 그럼 미정계수를 구하려면 수치 대입법은 말 그대로 수치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 대입법은 x에다가 뭘 대입해서 a랑 b를 구하는 거죠. 그럼 x에다 1 대입하자. 1 대입하면 여기는 없어지죠. 그죠? 1 대입하면 여기다 1 대입하면 3b가 6이 돼서 b가 2고요. 이제 또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가 없어지고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a가 3 돼서 a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수치 대입법이에요. 그러면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계수 비교법은 뭐냐면 항등식의 양변에 얘는 항등식의 양변에 동류항, 저번에 동류항 배웠죠? 동류항이라는 게 뭐였어요?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죠. 그러니까 동류항의 계수를 비교하여 계수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동류항의 계수를 비교한다 라는 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수치 대입법은 뭐예요? 항등식에다가 뭘 대입해요? 문자에 항등식에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계수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수를 대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항등식에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만약에 다항식, 저번에 나눗셈 한번 했었는데요.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겠죠. 그러면 B는 나누는 거는 뭐라고 했어? 항상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요. 둘이 곱하면 BQ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는 빼면 이렇게 됐죠. 얘가 나머지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A를 B로 나누면 몫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다. 대신에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거의 차수보다는 항상 작아야 된다. 여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가보면 만약에 x의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4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래요. 그럼 얘를 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래요. 그럼 몫이 있겠죠. 몫 한번 구해볼게요. 저번 한 것처럼 x 4제곱, x의 제곱 3x 마이너스 4에 x제곱 마이너스 1 하면 x제곱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니까 더하기 2 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 그러면 3x 마이너스 2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이게 몫이죠.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2 그 다음에 나머지는 3x 마이너스 2겠다.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전체 이거 방금 이 만든 식이 얘가 항상 성립한다. 항등식 x에 대해 항상 성립한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활동지하고 자유스토리 풀면 이제 정확하게 또 이해가 될 겁니다.